이분도 이제 결국은 여기서 대부분이 이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아들로 보고 살 거냐, 집안에 이제 그냥 외부인 하나 있는 걸로 갈 거냐,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나의 동반자로 내가 이제 해서 극복하고 갈 거냐. 여기서 네. 여기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심리적으로 진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서 60대 되신 이제 신조분들을 보면은 남편이 정해져 있더라고 이미. 이미 아들로 보시는 분, 그냥 저 옆방에 계시는 누구 한 분으로 보시는 분, 아직도 정말 동반자로 보시는 분. 이제 여기서 역할은 정해지면 이제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진짜.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요거는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걸리는 문자가 나왔습니다. 서영민 대원이 요거 좀 좋지 않은 내용 같은데 저희 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을 앞세우고 있군요. 안타깝네요. 성당을 다녀가지고 세례를 받긴 했는데 지인분이 49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뭐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 보는 데서는 또 우리 이 하늘나라로 간 아이가 이 아빠한테 삐져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당에 가셔서 전 참 이게 과정이 그 성당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딸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이제 잘해주고 싶다 보니까 뭐 누군가 딸에게 좋다고 그러면 다 마음이 가는 건 알겠는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제 성당에 가셔도 제가 알기로는 성당에서도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미사를 예, 제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글쎄 성당에 가셔서 조금은 또 따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글쎄요 이제 뭐 꼭 점을 보는 데가 나쁘냐 이런 것보다 이렇게 삐졌냐 안 삐졌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더 따님을 위해서 좋은 생각과 따님을 위해서 또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신부님께 가시는 게 이번에는 순서고 또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 이 무당 제가 볼 때는 정보 닮으니까 무당이거든요. 그죠. 무당이에요. 그래서 아빠에게 삐져 있다. 어찌할까요? 이거는 완전히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선무당입니다. 엄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걸 믿기로 해서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또 슬픈 사람의 마음, 약한 마음을 유혹해서 또 잘못된 길로 했으니까 이런 얘기는 그냥 귀를 씻으세요. 안 들었다 생각하십시오. 신부님이 빨리 받아주세요. 네, 그 성당에서도 저희 지금 뭐 스님이랑 뭐 목사님이랑 저도 방송 같이 하고 있지만 한 가정이 종교가 다 같은 경우도 있지만 한 가정의 종교가 다 다른 경우들도 있거든요. 요즘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딸이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딸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근데 그거를 해주시는 게 제가 보기엔 미사를 해주시는 게 아마 딸에게는 뭐 가족들은 뭐 그걸로 성이 안 차실 수도 있고 가족들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딸이 가장 원했던 거는 미사 해주는 것을 가장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딸이 원하는 걸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광고 듣지 말고 바로 사연을 읽어볼까요? 이어서 자 오늘 또 긴 사연을 또 하나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전 40대 초반 아들 셋을 둔 워킹맘입니다. 늦둥이 셋째 임신하고 낳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시댁에서도 아이고 그만 낳지 말지 뭐 하려고 또 낳노 하셨고 친정엄마도 아이고야 너 그 나이에 임신되는 게 신기하다 라면서 뭐 딱히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 낳겠다고 했고 신랑은 또 후회할 것 같다고 아들만 셋인데 입안엔 분명히 딸이라면서 또 그래서 출산을 강행했는데 또 내심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입덧과 노후산의 위험으로 여러 번 고비를 넘긴 결국에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임신 중에 신랑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술, 담배, 또 비만 때문에 혈압도 높고 쓸개도 떼내고 거기에 대장 용종까지 발견되고 너무 속상해서 어머니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한테 아이쿠야 이 늦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니 미치나 담배가 먹고 네 아버지도 암으로 가셨는데 내가 아이고 아주 니 때문에 못 산다. 그 말에 신랑은 바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 늦둥이가 벌써 15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 우연히 신랑 잠바를 빌려 입었는데 이런 주머니에서 담배와 라이터가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머니 알면 어떡하려고 했더니 세상 짜증을 내더라고요. 마치 중학생 아들이 부모한테 반항한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에 담배 끊었냐고 다시 물어봤더니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합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일주일이면 끊을 것 같아? 담배 그냥 원래 단숨에 끊는 거야. 딱 끊으라고. 지금 꼴도 보기 싫어. 신랑은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면 끝이 없는 굴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이 시즌 초에 주식으로 크게 한번 말아먹고 친정에 들어가 살 정도로 망했습니다. 둘째 돌 지나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또 크게 한번 말아먹고 그때는 또 시댁에서 도움을 받았고요. 제가 결혼할 때 시댁 도움 없이 대출로 전셋집을 구해 살았습니다. 거기에 전혀 불만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능력껏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댁도 농사를 지어서 막내 아들 서울에 있는 번듯한 대학에 보냈고 그만큼 기대도 크셨을 텐데 얼마나 시댁에서 속상할지. 주식도 주식이지만 사실 저는 담배가 더 심각해 보이거든요. 아니 본인 건강도 문제지만 식구들 걱정은 왜 모를까요? 응? 오로지 본인 스트레스 때문에 피운다는 말도 다 헛소리 같습니다. 저는 늦둥이 어린이집 보내면서 직장도 다니고 또 이미 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 온라인 수업에 숙제 다 봐줘야 되고 그야말로 첩첩산중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아니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워야 되면 제가 피워야 하지 않나요? 저희 신랑 방법이 없습니다. 망신도 줘봤고 크게 싸워도 받고 애들이 아빠한테 아빠 담배 좀 끊으세요 편지도 써봤고 양가 부모님도 잔소리해도 딱 그때뿐이에요. 요즘엔 이혼 생각도 많이 들어요. 아주 그냥 신랑 일거수일투족이 다 꼴 보기 싫습니다. 변기에 앉아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핸드폰 들고 게임하는 것도 싫고 뭐 하나 시키면 느릿느릿 행동하는 것도 싫고 남들은 돈을 벌고 뭐 재테크를 하든 말든 관심 없이 그냥 게임만 하는 것도 싫고 게다가 심지어 그 집은 와이프가 어디 교수래 그 집 와이프는 뭐 돈 엄청 벌어온다던데 이딴 얘기하는 것도 너무너무 거슬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냥 본인 게임하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아파트 살 때도 자동차 살 때도 제가 사자고 해서 샀고 어쩌다 뭐가 집에 일이 생기면 저를 비난하기만 했지 수습 진행 이런 것도 전혀 안 합니다. 책임감 추진력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저에게는 아들이 넷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미치고 정말 환장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업무 시간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답답합니다. 일단은 자 어떻게 신부님 사연 읽고 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이야기는 이제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 사실에 입각한 거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죄송하지만 이제 중독이신 거죠. 남편분이 뭐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나 아니면 개인이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단체나 사회에 가셔서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정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불교나 개신교도 아마 있을 텐데 천주교에도 저희 단중독위원회라고 모든 중독을 치료해주고 또 상담해주는 그런 사목 분야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신자분들 뭐 신자 아닌 분들도 많이 오셔서 개인이 혼자 있을 때는 아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 중독돼 있는 분들 또 그 가족분들이 치유받고 또 치료되는 과정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가족 안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덮어주면 해결된다라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단체나 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상담적으로 받으셔서 자매니 그러니까 아내분도 그렇지만 자식들도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아버지가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엔 담배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아니
담배 피우는 걸로 이렇게까지 화가 났나 했더니 읽어보니까 우리 서한나 대원도 담배 가지고 뭐 이렇게 화를 내나 했더니 다른 죄가 많군요라고. 담배는 한 부분인 뿐인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일단 저는 이 사연 들으면서 이분이 그래도 굉장히 남편에 대한 애정이 아직 남아 있구나. 애정이 읽혀져요. 사실 이렇게 사연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래도 뭔가 희망을 갖고 있다는 표시이거든요. 뭔가 남편이 변화되고 싶고 자기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정말 사랑이 끊어졌으면 아예 이런 뭐 사연도 안 보내겠죠. 아예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이런. 그래 일단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애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책임감이 없고 이렇게 아직 그 미성숙한 마치 느낌. 미성 느낌 드는 사람한테 하지 마라 하지 말라면 더해요. 그런 이상하게 그런 어떤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본인도 너무 괴롭잖아요. 계속 하라 그러는데 뭐 끊으라는데 안 끊고 그럼 더 괴롭고 그러니까 조금 스스로 그냥 한 번짝 물러나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오히려 좀 더 역발상으로 그냥 계속 계속 펴봐. 그래 뭐 당신 몸인데. 아이고 그래 당신 아들 당신 때문에 다 이렇게 될 건데 뭐 당신 보면서 담배 피고 애들 다 그렇게 잘할 거야. 그래 오히려 좀 더 냉정하게 대해보시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담배 끊기 힘들어요. 그래서 단숨에 끊어진다고 해서 마치 이분이 의지력이 약하고 또는 결단이 약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면서 조금씩 가야지 바로 오늘부터 담배를 바로 끊고 내일부터 담배 안 피는 사람으로 바로 보기를 원한다면 아마 평생 실패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겠다. 여유를 가지면서 한 단계 조금씩 아이처럼 이왕 넷째 아들이니까 좀 더 달래면서 얘가 좀 많긴 하네요. 가면서 네. 그렇게 가는 길이 좋지 않을까. 그러다 안 되면 이제 끌고 가야죠 뭐. 저는 애가 둘이에요. 아유 진짜 애 하나 남편까지 둘이에요. 이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러면 애가 다섯이 되는 건데 이거 좀 아니 그 저 또 딸도 하나 있다고 했으니까 네. 뒤에 아닌가요 그거는 넷 딸 없이 넷 아들만 셋. 스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냥 절에 보내세요. 뭐하러 데리고. 오 너무 직접적이지 않습니까? 절에 보내라. 아니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사실 저는 이제 가까이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 진짜 저는 해요. 뭐 이런 이야기 저는 이렇게 들으면 참 쓸데가 없거든요. 제가 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들으면 이 남편은 참 쓸데가 없구나. 그 효용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정말 이게 맞아. 말씀을 들으면 한편분이 정말 쓸데가 없는데 그냥 저희 절에 보내주시면 그래도 쓸데는 있을 것 같으니까 남편분을 심한 저를 얘기 한 같은데. 달만 보내주시면 어떻겠냐. 개가천선해서 보낼 수 진짜 여기 사실 담배 같은 거 다 놓고 이제 절에 들어가면 휴고심도 못 필 거고 담배는 뭐 절 밑에 내려갔다 한 1km 갔다 오면 되니까. 야밤에 1km를 왕복으로 아니 뭐 담배 나중에 피우다가. 괜찮아 1km만 갔다 오면 되니까 그냥. 그 정도는 뭐 간절하면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단지 이제 저는 템플스테이 이런 같은 거죠. 경우도. 이게 이런 저희 이야기를 저는 이제 들으면 이런 거죠. 이게 담배는 이제 그냥 방아쇠 트리거라고 그러죠. 그렇죠. 다른 것들이 또 많으니까. 엄청 쌓인 거잖아요. 쌓여 있는 거고 이분도 이제 결국은 여기서 대부분이 이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아들로 보고 살 거냐, 집안에 이제 그냥 외부인 하나 있는 걸로 갈 거냐,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나의 동반자로 내가 이제 해서 극복하고 갈 거냐. 여기서 네. 여기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심리적으로 진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서 60대 되신 이제 신조분들을 보면은 남편이 정해져 있더라고 이미. 이미 아들로 보시는 분, 그냥 저 옆방에 계시는 누구 한 분으로 보시는 분, 아직도 정말 동반자로 보시는 분. 이제 여기서 역할은 정해지면 이제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편해지면 이제 약간 이혼은 아예 남이니까 그거는 뭐 논외고. 같이 살지 않으니까. 제가 애 셋을
가지고 있는 지금 비싸네요. 그렇죠. 또. 그렇죠. 가난이네 그 집안에. 그 남편과는 비슷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비슷한 상황. 그 가장 무서운 거 부인이 가장 무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장 무서워할 거.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 그림자 취급하시면 돼요. 그건 너무 기분 싫죠, 진짜. 진짜 그것만큼 남편하고 정신 차리게 한 것도 없어요. 아니 진짜 저희가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하도 그래서 절에 3개월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남편도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을 있기로 하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1개월 딱 지나니까 부인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데리고 가겠다고. 왠지 저도 잘 왜 데려가시느냐. 남편 적응하셨어요 절에. 괜찮다 남편 오히려. 그러다가 혹시 남편께서 완전히 귀의하는 그런. 근데 부인께서는 그 자꾸 데려가시려고 하더라고. 한 달 지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 왜 그러냐고. 가면은 또 고생하실 건데 그냥 절에 두시면 안 되겠냐. 남편도 잘 적응하신다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아이가 첫째 아이들이 그래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그래도 아버지 역할이 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역할을 이제 모르는 거고 막상 이제 없고 나니까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없는 게 알아지면은 선택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는 내가 채울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감수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같이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한번 우리 목사님은 그림자고 저는 그냥 한 달만 전에 보내주시면. 아니 뭐 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데 방법이 이런, 있네요. 예, 이런 분은 제가 볼 때는 안 간다 그럴 것 안 같다. 간다 그러고 오히려 부인이 가실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부인이 잠시 이제 좀 알겠습니다. 가도 괜찮지 않나.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은 문자를 주고 계신데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청취자분들 문자 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사특공대를 듣고 계십니다. 자,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사연 중에서 그 어린 딸을 좀 앞세운 부모님이 보내주신 사연이 있었죠. 동생분께서 또 구슬 하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얘기했던 그 사연. 저희 방송을 듣고 다시 왔습니다. 문자가. 모두들 감사합니다. 듣다가 눈물을 흘렸네요. 저희 딸은 6살 나이에 뇌간 교종으로 약도 없어서 병원에서만 누워 있다가 보내서 세례도 급하게 한 거라 또 동생이 또 무당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정리가 되네요 하고 감사하다고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유. 저는 특히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셔야지 이제 딸을 보낸 뒤에 걱정하는 마음을 생각하시는 거는 늘 저는 저희들이 불교도 이런 의식을 하더라도 제일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딸을 생각하실 때 이제는 어머님이 딸을 자꾸 좋은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생각을 품어 주셔야지 이제 되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근심으로 받아들여서는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너 계속 막 그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뭐 온갖 안 좋은 거 천지였다는 그 남편분 관련해서는 여유를 좀 더 가지고 보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랑 똑같은데 저는 잘한다 하니까 남편이 또 바뀌더라고요. 이런 사연도 있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없죠. 자, 신건강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